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법률아 놀자 시간입니다. 네. 반가운 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훌쩍 정말 빨리 지나갔죠. 네, 벌써 저희가 여름을 맞고 있네요. 여름 너무 더워요. 이제 진짜 여름은 여름이네요. 네, 확실히. 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번에 이제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영주권자로서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 요거 조금 다루다가 시간이 네. 모자라서 못 다뤘거든요. 그렇죠. 또 너무 길게 하면은 또 들으신 분들도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일단 받으시고 나서 이제 네. 왜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장기로 나가 있는 경우는 직장이나 계약직이나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학 연수를 포함해서 해외에 가서 좀 공부를 하겠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민권자는 한국에 나갈 때 아예 유학생이면 한국에서 주는 영사관을 통해서 유학생이면 유학 비자를 받아갖고 나가고, 네, 또 취업이면 취업 비자를 받아갖고 나가는데 여기 미국에 다수 민족이 와가지고 많은 이민자를 처리하는 법보다 제가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하는 거 보면은 훨씬 간단하고 덜 까다롭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일하는데 외국인 신분으로 와서 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모국인 한국의 국적을 여기서 취득해서 외국인 국적이 됐을 때,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국적을 이제 리나운스 한다 그러죠. 포기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한국에 나가셔서 장기로 체제하고 취업하는 비자가 한국도 다 있다는 거를 일단은 이제 아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그거는 귀화하신 분들의 얘기인데 네, 예.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로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주권으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청이나 네네. 취업위원회에서 오시면 대부분은 5년 있다가 또 90일 되기 전서부터 시민권 신청을 받아주고 코비드 이전에는 수속기간이 대략 4, 5개월 정도면은 막 시민권을 취득했었어요. 4, 5개월. 네. 근데 지금은 네. 이제 한 1년 2, 3개월까지 작년에 많이 늦어졌다가 늘었네. 맞아요. 저희가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발표한 거는 이제 아직 10.5개월 이 정도라고 발표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접수한 사람은 빠른 사람은 5개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인터뷰 통보서가 온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지금.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권도 상담할 때 정부 발표랑 실제가 조금 틀리다. 네네. 저희가 일을 안 해보면 또 이런 거는 좀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한 명이 왔을 때는 실수로 보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있으니까 또 왔는데 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시민권 인터뷰 통보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민권 인터뷰 12시 반에 이제 체포 경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피어할 예정이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실질적으로는 빨라졌다 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이 이제 안 된 우리가 영주권자가 아까 제가 얘기한 취업이나 뭐 가족이든지 장기로 한국에서 쉬고 싶든지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또 한국이 양로 뭐 시설이나 이런 게 조금 편리한 게 많이 있나 봐요. 여기에 그렇죠. 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뭐 어떻게 살면 어떡하나 이렇게 가서 좀 6개월 이상 또 법적으로 1년 이상 장기 체제를 장기 원할 체제. 때 영주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알기를 원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 영주권자가 이제 해외에 법적으로는 1년 이상 나가 계시면 반드시 리엔트리 퍼밋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실제로 그거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면 이렇게 US 패스포트 사이즈하고 똑같은데 그게 짙은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 체류하기 원해서 나가실 때 네,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재입국 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이라고 부르는데 서류를 보면은 우리가 왜 US 패스포트는 US 패스포트 이렇게 찍혀 네,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 재입국 허가서에는 트래블 다큐먼 이렇게 찍혀 있어요. 거기에 리엔트리 퍼밋이라고 찍혀 있지 않은데 그 트래블 다큐먼은 시민권자는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영주권자만 영주권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입국 허가서가 뭔가 네. 영주권은 아시다시피 미국에 내가 영주하겠다 그래서 외국인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
살면서 대부분 투표권이나 이런 건 없지만은 네. 세금을 내고 정부의 혜택을 받고 하물며 섹션 8 아파트 가서 우리가 낸 세금 혜택 받고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시거든요. 네, 예, 예. 근데 국적을 그러니까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국적은 모국 국적을 다 갖고 계세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영주권이 이제 그러면은 어떤 뜻이 영주권이냐? 퍼머넌 레지던트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 그럼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럼 네. 12달 중에 반 이상, 미국의 반 이상을 거주 목적으로, 영구 거주 목적으로 살아야지 영주권자를 된 이후에 그거를 잘 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저희도 들어- 이제 쉽게 말하면 6개월 이상은 나가 있으면은 안 된다, 뭐 다시 들어와야 된다, 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냥 그래서 간단히.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시민권 자격 요건은 네. 별도로 설명해드리겠지만 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나가잖아요. 네네. 이제 재입국 허가 없이 그런 경우에 이제 시민권 신청하려 그러면은 시민권에 질문서 이런 게 있어요. 영주권자인 시민권 신청자가 해외를 180일 이상 나간 적이 있냐 없냐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질문에 이제 만약에 S를 했어요. 예, 예. 네. 그럼 일반적으로 5년 있으면 시민권 신청하는 자격을 주는데 내가 한 번에 6개월 이상을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30개월 반 사는 항목이 더 이상 적용을 안 하고 이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때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6개월 이상 나가 있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 네네. 트럼프 네네. 행정부 때 6개월 이상 나갔다 오면 재입국 허가서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다시 미국에서 사는 기간이 이전에 15년을 살았든 20년 살았든 5년을 살았든 상관없이 네. 4년 플러스 하루 이상을 더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바뀐 거예요. 근데 영주권자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이런 규정이 바뀐 거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고 네. 또 그러면은 6개월 안에 이제 6개월 이상 나가 있으면은 왜 퍼머넌 레지던트 영주에 사는 의사가 나가 있으므로 그게 많이 방해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4년 6개월을 더 살아야 되는데 4년 하루 만에 신청하려면 나가 있는 기간 동안에 해외에서 취업하지 않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직계 가족이 남아 있었어야 되고 내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거주할 집 같은 게 밸리드한 리스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4년 6개월 대신에 4년 플러스 하루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조금 바꿔서 지금 규정이 트럼프 행정부 때 바뀌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6개월 이상이 나가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재입국 허가서를 하도록 이제 추천을 하죠. 네. 그 재입국 허가서를 이제 신청하시면은 그 규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안전하게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미국에 5년 내내 살다가 해외를 장기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요번에 딱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오래 걸리고 하니까 한국 가서 종합 검진도 받고 내가 이제 6개월 동안 뭐 친척도 있고 하니까 있다가 오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애가 임신했는데 여기 산후조리 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나가서 아이를 낳아서 친정 부모님이나 산후조리사가 잘 애를 케어해주면 6개월쯤 지나서 오고 싶다. 이제 요런 질문을 저한테 가지고 나 영주권자인데 그냥 나갔다 와도 되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나가셔서 그렇게 딱 어쩌다 한번 6개월 나갔다 오고 1년이 되지 않은 거는 그리고 이제 특히 메디칼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나 뭐 아이가 출생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출력 받아가지고 공항에 와서 뭐 때문에 이렇게 해외 장기에 있었냐. 그러면 그 기록을 보여주면은 굳이 재입국 허가서가 없어도 입국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제 얘기는 이제 1년은 넘지 않는다는 그렇죠, 전제하에서죠. 그렇죠. 그래서 법 자체는 1년이 넘으면은 그 1년 동안 영주권자로 입국하지 않은 행동 자체가 퍼머넌 레지던트 영주권으로 있을 거를 포기한 걸로 법적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네. 네, 그러니까 1년 한 번도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1년 내내 해외 나가 계신 분은 영주권을 잘 보관하고 또 유지하고 영주권자로 잘 들어오기 위한 재입국 허가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해석이 리엔트리 퍼밋인데 영주권자로 해외 장기 체제한 이후로 합법적으로 잘 들어오는 거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재입국 허가서는 그래서 해외 나간 다음에 내가 아차 했어. 그래가지고 재입국허가 신청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해외에서 전화하신 분들이 나 지금 신청해도 되냐 하실 수가 없어요. 오, 이미 그때는. 한국에 나가서는 할 수가 없다는 네, 거군요. 재입국 허가서는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의 재입국 허가서 서류가 이미 도착해 있어서 접수증이 발부가 되고 보통은 발부가 된 이후로 저희가 원나잇, 오버나잇 하고 그 다음 날서부터 출국을 하셔야지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오, 와, 아니 그러면 변호사님 한국에 갔다가 네. 갑자기 일이 좀 지장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좀 체류를 더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늦어도 그러니까 1년 안에 들어오셔야죠. 364일째 들어오시면은 뺏어가지는 않아요. 뺏어가. 세컨더리 인스펙션에 들어가서 아, 왜 장기 그렇게. 체제든지 뭐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해야 되지만 네네. 근데 사유가 한국에 가서 취업하고 재입국도 안 하고 그러면은 혹시 이민국 직원이 유도신문에서 너 영주권 킵할 맞아요. 의사가 없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원하면은 그렇게 내가 되겠죠. 스스로 포기하게 해줄게.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나 이번에 한 번만 있었던 일이라고. 나 영주권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게 그 분위기나 이런 게 강압적이고 인티메이트 돼가지고 네네. 포기 안 해도 되는데 포기하시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오신 분도 있어요. 와, 참. 자기가 그때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예, 예, 어떻게 예. 해야 그쵸, 될지. 그쵸. 그러니까 뭔가 당황을 하니까. 당황스러우니까. 네.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분들은 이미 포기하고 나면은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그러니까 엎드려진 물하고 이야. 똑같아서 다시 쏟아 담을 수가 없어요. 다시 공항으로 백골돼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혹시 그런 세컨더리 인스펙션에 CBP에서 혹시 네, 예. 심사해서 보내면 이분 1년이 넘었더라도 강요해서 뺏어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를 어떤 네. 기회에 자주 못 만나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족 초청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런 설명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입국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재입국 허가서를 만들어서 가셔야 하시면 되겠네요. 절대로 세컨더리 인스펙션 자체도 보내질 않아요. 미리 이민국이 영주권자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네, 예, 허가를 그렇죠. 해줬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럼 뭐 허가 기간은 도대체 얼마를 해주냐? 어, 신청 기간을 제외하고 코비드 때는 허가를 내주는데 1년이나 밀려 있었어요. 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손님들은 나 1년 동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왜 허가가 안 나오냐 이렇게 또 질문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늦게 준 거는 코비드에 연루되어 있는 정부의 행정이 지연돼서 늦게 준 거지 신청한 사람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으면은 접수하고 접수했다는 영주권 것만 하고 있으면. 보여주고 늦게 준 게 우리 신청자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면은 허가서가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한 효력이 있으니까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너무 오래 그렇죠, 장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이 그냥 계획 들어오시라고 제가 조언해드리고 그렇게 접수증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문제가 있었던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요 재입국 허가서 요거를 뭐 이렇게 한 번 뭐 두 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써야 되는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네, 기회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정해져 있나요? 처음에 5년 동안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5년 내에 처음에는 한 번에 2년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기간을.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코비드 때도 이제 많이 신청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코비드 기간에서 이제 1년 기다리는 사이에는 접수증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왔다 갔다 해야 되면 아직 안 그다음에 나왔어도 허가가 나왔는데 1년 후에 발급일로부터 또 2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늦게 나온 게 나쁜 것만 아니고 한 번 하는 걸로 거의 3년 동안에 그거를 그럴 수 쓸 수 있겠네.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간이 상당히 네. 저절로 돈 안 들이고 비용도 안 내고 늘어나네.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제가 손님들이 막 걱정을 많이 하시면 네.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정부가 늦게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베니핏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네. 두 번째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5년 이내에 내가 해외 나가 있는 기간이 3년 미만이신 분은 신청일 기준으로 항상 2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를 나갔다가 또 미국에 와서 또 한 2년 살다가 또 한국에 나가서 1년 이상 있을 일이 생겼어요. 그런 분들은 5년을 저희가 접수일 기준으로 지난 5년 60개월이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해외 나가 있었던 기간이 재입국허가가 가지고 3년 이상을 나가 계신 분은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할 때부터 법이 1년만 주라고 돼 있어요. 1년. 다시 이제 하실 네. 때는. 그런데 이제 2년을 갔다 온 사람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막 3년 기다렸는데 내일이 안 왔어요. 막 3년 동안. 네. 그래서 재입국허가 끝나기 일주일 전에 들어왔다. 그런 분은 이제 3년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두 번째 해도 1년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항상 접수일 기준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소연 씨가 저한테 여쭤본 네. 것처럼 나는 몇 번이나 도대체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 네네. 제가 많이 받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 취업 때문에 가신 분들도 그런 질문 많이 하고 또 한국에 있는 뭐 부동산을 관리한달지 뭐 노모가 계시는데 미국에 이민은 오기 싫다 그러고 맞아요. 가서 내가 또 부양을 해야 되고 일단 이런 경우들이 이제 제가 건강상의 이유도 굉장히 그쵸, 많으시죠. 맞아요. 네, 또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여기서 치료받아요. 하면은 또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뭐 이런 이유로 한국에 가면서 쉬고 있다, 뭐 쉬고 싶다 이런 분들 그러면은 제가 제이코 가서를 이제 한 35년 일하면서 엄청 많이 해드렸는데 네. 제가 도와드린 분 중에 제일 많이 받았던 분은 13번 받으신 분 있어요. 우와. 거의 뭐 한 30년. 그러니까 3년이면은 3년씩 만약에 2년만 해도 네. 그렇죠. 와, 13번. 그래도 일단은 영주권은 제가 이제 포기하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인데 유학생으로 왔다가 저도 취업 이민해서 영주권 받고 그래서 이제 손님들의 심정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니던 학교에 이제 원로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제이코 가서 제가 이제 학교 제자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알아서 이제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아무 가족이 있기는 있는데 이화여대 그 교수님들 중에 결혼 안 하신 여자 교수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싱글이신 분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오라버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미국에 남은 되겠죠. 사람은 이제 동생 조카들밖에 네네. 없고 하니까 이제 점점 미국에 오신다 그러는데 지금은 연세가 거의 뭐 한 87세 막 이 정도 되셨는데 연세가 제가 좀 한 2년 코비드 초까지 그렇게 네.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한테 안 줄 때까지 하는 거다. 저는 제가 일하면서 좀 많은 힘든 일들 케이스들 손님 상담 올 때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포기하고 챌린지도 안 하고 그나마 전문 변호사가 도와주지도 않으면 손님은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포기해야 되거나 되게 힘들게 나머지 일을 살아야 되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또 리타하셔서 은퇴도 하셨고 한국에서 연금도 나오고 뭐 미국에다가 미니멈 세금 보고도 하라고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잘 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온다고 또 방송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한 세 번째부터는 받는 게 아무렇게나 이유를 쓰면은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것도 그 3번 이후부터는 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네. 그럼 당연히 그렇게 왜 이렇게 자주 나가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뭔가 아까 이유가 또 확실해야 13번이라고 돼요. 하셔서 계속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했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가 이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는 예. 거니까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네. 미국은 해외에서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을 한국에다가도 세무서에다 납부를 하는데 네. 두 나라가 트리디 그 무역 협정이나 여러 가지 그 트리디 조약 협정에 따라서 일정한 돈은 면세를 많이 해줘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이 면세 규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만 불을 받아요. 취업이 돼서 갔는데 네. 그러면 그 취업에 대해서 한국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가등세 증명서 다 이미 냈다 이거죠. 그렇죠. 한국에서.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상담도 안 해보시고 미국에다가 내가 왜 이중으로 세금을 내냐. 이중으로 세금 내지 않아요. 한국에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서, 네네.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이런 거를 영문으로 다 발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띄워가지고 미국에 있는 전문 회계사한테 부탁하셔서 네네. 텍스를 한국 정부에다 이미 다 냈으니까 리포트만 하시면 네. 상한선이 무제한인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그걸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서 금액은 안 적어놨지만 대략 10만 불, 뭐 12만 불 요 정도 사이는 완전 면세예요. 그래서 제가 면세군요. 제이코 가서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은행 계좌 클로즈하지 마세요. 또 운전면허증 무사고에 노티케이시면 우편으로 그렇죠, 갱신하라고 계속 갱신하고, 오니까 네. 온라인으로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갱신하실 다,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근거를 갖고 계셔야지 여러 번 신청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리뉴하고 예를 들어서
비용 아낀다고 전화도 끊어버리고 은행 계좌도 클로즈하고 미국에 사는 기록 모인 날은 친구집 주소 빌려가지고 그냥 임시로 하나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차례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 그렇죠. 살고 네네. 싶어하는 어떠한 그게 없잖아요. 예, 뭔가 없는 네. 거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할 때는 그러면은 이제 친지든 친척이든 자식이든 별로 이게 계속적으로 주소를 사용하게 해줄 그 주소에 내가 꼭 집을 소유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주소를 찢어 놓지 말고 네. 돈이 별로 안 드는 거 위주로 그러면 정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운전 나 안 하는데 막 이래요. 그러면은 영주권 있으시니까 캘리포니아 ID 카드를 만드시면 된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ID 카드가 운전면허증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나이가 뭐 80, 90 돼서 장수하신 분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다 운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 중에도 뭐 운전 포비아가 있어서 운전면허증 안 따신 분들 제가 간혹 봐요. 예. 어떻게 출퇴근하냐 그러면은 남편이 데려다 주든지 우버 타고 도움을 가든지 받아서. 뭐 이런다고 그런 분들은 캘리포니아 ID 카드 같은 걸 꼭 가지고 네, 계셔야 예, 예. 되고 최소한 미국에서 사용하는 뭐 제가 이제 전화비ll 같은 것도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방송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본인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해서 시민권자인 자녀는 그 번호가 누구 이름인지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하나 유지를 하셔라. 음. 그다음에 은행 계좌도 미니멈 피 안 나게 체킹 계좌 뭐 세이빙보다는 체킹이 체킹으로. 미국에 오면 하고 데뷔 카드 같은 거 신청해서 갖고 계시고 네네. 크레딧도 미니멈 리밋이라도 좀 갖고 계셔서 어쩌다 한번 미국 오더라도 막 현금으로 쓰지 마시고 카드로. 체킹이나 카드나 이런 것들로 쓰라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일코 가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르고요. 오늘 제가 또 설명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거는 영주권 안 받고 대기 상태에 계신 분이 네. 해외 여행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요. 대기 상태에서. 대기 상태. 네, 아니면 저는 꼭 여행 아니더라도 뭐 혹시 상을 당하셨거나 뭐 네, 이제 그런 가야 경우에 돼. 예, 예. 불법이신 분들은 불법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한 간단히 설명해드리겠는데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소급해서 내가 불법이 아웃 오브 스테러스가 됐던 날짜가 180일 미만인 사람들에 한해서 네. 그러니까 조금 법을 어긴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그러네요. 들어서 무비자로 와서 90일 있는데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 서류를 불법이 된 다음에 90일 있다가 접수했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아웃 오브 스테러스 된 기간이 90일밖에 안 180.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90이죠. 분들을 포함해서 신분을 내내 유지했다가 영주권 서류 접수하고 나서 F1을 내가 터미널 했어. 그럼 비자도 더 이상 쓸 수 없어. 그런 분들이 영주권 받기 전에 해외를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이민국이 인터뷰 없이 주는 비자를 퍼롤 비자라고 불러요. 퍼롤 비자. 네, PAROLE 네. 이렇게 쓰거든요. 미리 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드밴스드 퍼롤 비자라고도 하는데 이게 3개월 정도의 코비드 전에 나오다가 코비드 때문에 거의 8개월, 9개월까지 늦어졌다가 요즘에 조금 빨라지고 있어요. 수속 기간이요. 네, 근데 인터뷰 안 하고 옛날에는 워킹 퍼밋 이 인플럼 오토라이제이션 고용 허가증하고 콤비네이션 해갖고 콤보 카드로 줬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일이 많이 지연이 됐어요 이민국이. 그래서 금년 초나 작년 말서부터 이제 같이 주는 건 더 이상 안 한다. 콤보 카드 없다. 그러니까 이제 퍼롤 비자는 이렇게 종이로 나오는데 영주권 번호가 찍혀 있고 사진이 찍혀 있고 거기에 유효 기간이 있어서 신청서에 단수하고 복수가 있거든요. 네네. 단수는 한 번 갔다 올 수 있는데 맥시멈 90일까지 있을 수 있고 복수는 여러 번 갔다 올 수 있는데 한 번에 1년까지 주는 비자예요. 그래서 이 퍼롤 비자가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영주권 대기 상태에도 이민국이 주는 퍼롤 비자를 받아서 영주권 포기 안 하고 나갔다가 잘 들어올 수 있다 그러고 모르고 제가 나가신 분들 상담 몇 번 했는데 그분들은 그거 없이 나가신 분들. 네, 없이 나가면은 돌아올 수 있는 비자가 살아 있으면 천만 다행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돌아올 수 있는 비자가 없으신 없어요. 분은 그냥 한국에 앉아서 비자 수속 다 대사관에 돌려갖고 비자 받을 때까지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롤 비자는 이제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해외 나갔다 오는 여행 허가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 여행 허가 허가증. 비자예요. 접수 기간이지만 내가 잠시 나갔다 그렇죠, 오겠다. 그렇죠. 한국말로 네. 하면은요,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들려요. 근데 이제 아하하하. 퍼럴 비자하고 리엔트리 퍼밋은 전혀 달라요. 다른 거기 때문에
영주권 네네. 받은 이후하고 받기 전에도 이렇게 해외를 갔다 올 수 있는 비자가 있다고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아니 저도 아니, 쑥 진짜. 빠져가지고 얘기 듣다 보면 너무 아니 이 얘기도 시간이. 정말 저희가 지금 처음 듣는 그러니까요. 얘기여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고 꼭 알아둬야 네. 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말 그 8월 비자 진짜 몰랐거든요, 저는. 모르신 분들이 많고 또 그러니까요. 변호사분들이 설명을 안 해주고 또 변호사 아닌 분들 통해서 가족 소통을 많이 하시기 네. 때문에 얘기를 아예 못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훨씬 더 많은 것 네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다음에도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좀 네. 한번 짚어주시고요. 네. 이민국이 뭐 코타 같은 게 아주 많이 후퇴를 해서 바뀐 것들이 되게 많은데 또 다음 그러니까요. 기회가 되면은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신분을 유지하면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네네. 거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지금 이야기 나눈 것들에 대해서 좀 해당이 되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213-738-0928 213-738-0928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